반갑습니다. 일단 오늘도 이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어제 경기들이 너무 저는 화가 납니다. 맞죠? 다저스 경기도 마찬가지였었고, 저랑 같이 이제 애리조나슨 같이 가신 분들도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올스난데 스리런 맞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걸러내고 다음 타자 승부를 해야 되는 건데 실투인지 승부가 나와서 스리런 맞았고, 지는 과정들이 너무 석연치 않은 경기들이 좀 많았던 날이었어요. 저로서도 사실 멤버십 경기는 주력 한 경기는 또 적중을 해서 이제 오늘 8월달 이제 총 15번 경기 픽을 내서 10적중 5번의 미적중이 있어서 두 자리 승수를 좀 챙겨놨는데, 이걸 활용해서 적중을 또 조합해서 이뤄내지 못했던 게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했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실책이니 뭐 이런 것들에 좀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주말 축구도 제가 좀 해드렸는데, 축구 제가 해드린 총 6경기 중에서 퇴장만 5장이 나옵니다. 어제 PSG 경기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돌리는 것부터 좀 세긴 했는데 일단 라인업 보고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퇴장이 총 5장이나 나오고 PK도 나오고 이러니까 뭐 시즌 초반에 행보를 뭐 도저히 이제 감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되어버린 게, 당분간은 해외 축구를 저도 강하게 추천드리기보단 프리뷰를 좀 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방향으로 1라운드를 좀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MLB도 어제 그렇게 다시 또 이틀 연속으로 또 적중을 또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 흐름이 또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조합표 받으신 분들 또 반등시킬 수 있게 최대한 제가 또 잠도 안 자고 준비하셨습니다. 너무 화딱지가 나서 다저스 경기 보고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빠르게 좀 오늘은 녹화를 해서 준비를 했으니 바로 해놓고 저는 좀 쉬러 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봐보면 오늘 더블헤더 경기로 치러지는 신시내티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현재 비 소식이 약간 있다고 보여지는데 경기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강수량을 보면은 사실 안 온 수준이고 이제 구름이 좀 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보시니까 더블헤더 2차전이고 요게 1차전인데 요 1차전만 다룰 겁니다. 프로토에는 2차전이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1차전은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약 역배당을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체이스 피티가 나오고 이제 퀸 매튜스라는 선수가 나오는데, 이 매튜스라는 선수가 던지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난 토론토전에 데뷔를 했던 선수인데, 이 친구도 지금 실제로는 세인트루이스 유망주 랭킹 8위에 해당하는 선수이고 스토퍼 자체는 꽤나 괜찮은 선수예요. 지금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이번 시즌 던졌던 공 중에 가장 빨랐던 공이 제가 알기로 한 98마일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경기 중에는 보통 이제 94마일에서 최대한 97마일 정도로 오가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고, 이 팔 각도에서 오는 특히 이제 변화구를 던질 때 디스셉션이 좋아가지고 타자들이 타이밍을 좀 잡기 어려운 유형의 투수로 저도 이미 이제 그때 분석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도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변화구 실투들이 공략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피안타가 나왔었고, 그걸로 인한 실점, 그리고 데뷔전이라 떨려서 그랬겠죠. 이제 재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그 이제 볼넷이 또 이제 자유롭지 못한 경기를 펼쳤었던 게 바로 이 매튜스였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이 매튜스라는 선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값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제 자투수로서의 강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시내티가 최근에 2주 동안의 리그에서 타율 꼴찌 팀으로 전락해 있고, 지난 이제 6경기죠. 두 번의 시리즈를 치르면서는 팀 타율 1할 8푼 1위. 여기에 가장 기여를 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다? 제가 볼 때는 프리들인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라인업에서 이름이 안 보이는데, 예상 라인업에서 이 프리들이 진짜 문제고, 맥레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타선에서 기대값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시즌 행보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튜스가 좌투순위, 좌투 상대로 이번 시즌 슬러그 0.6이나 되는 엘리 델라크루즈, 그 다음에 쌀 스튜어트, 스테판슨, 얘네들이 주축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엘리 델라크루즈가 최근에 거의 50타석 가까이를 소화하면서 타율이 1할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굉장히 타격 부진이 심각하고, 그나마 쌀 스튜어트와 스테판슨이 좌투수를 상대로도 타격이 꽤나 괜찮은 편일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도 타격이 2할 후반대 그래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유지를 하고 있는 신시내티의 유일한 두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 타선에서 매튜스는 오늘도 바람이 외야로 부니까 이들의 장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매튜스가 뭐 마이너리그의 행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제 그간에 보여줬었던 행보를 따지고 보면은 매튜스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스토프 자체가 오늘 경기에서 장타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라고 바라보기에 명확한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마이너리그에서도 선발로만 무려 21경기나 나왔는데 뭐 이제 홈런은 13개 정도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었고 이 WHIP 1.23 수준에서 유지를 할 만큼 이 친구가 정상 컨디션에서 공을 던질 수 있고 이제 심리적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지난 경기 보여줬었던 그 볼넷 3개 맞고 그 다음에 안타도 5이닝 6피안타였죠 그때. 그렇게 맞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도 세인트루이스의 기대값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실 어제는 또 2차전 두 번째 경기에 나와가지고 못했었던 조슈아 바이스 어제 5타수 무안타같이 교체당했죠.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웠지만 지금 이제 뭐 에레라, 벌레슨, 워커 이 세 명을 필두로 이루어지는 이제 세인트루이스 상위 타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 그 다음에 살 스튜어트, 스테판슨 이 세 명의 기대값보다 오늘 매우 높다라는 점과 신시내티가 어제 경기에서도 무리해서 불펜 운영을 했어요. 결국 이제 선발 싸움에서도 의외로 이제 로돌로가 너무 잘 던져줘가지고 0대 0으로 비비는 상황에서 경기 후반에 진입이 됐고 경기를 잡아내고자 하는 의지 속에 안톤도 쓰고 하면서 이제 투수 운영을 좀 과하게 했던 신시내티였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 터져버렸고 똥바지로 치우고 했지만 결국 경기가 이제 개판 나서 어제 이제 언덕 가신 분들은 혹 좀 살벌하셨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경기가 후반에 터져버렸었는데 이래나 저래나 오늘 PT도 이닝이 길지는 못할 테고 그러면 오늘 신시내티가 더블헤더 1차전에 거는 기대보다는 아마 2차전에 라우더를 꺼내는 경기에 조금 더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역배받아 있지만 세인트루이스의 가치가 조금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와 볼티모어의 경기예요. 이거는 셰인 맥클라난과 브랜든 영이 나오는 경기인데 4연 수입전이 돼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템파베이가 초비상인 게 뭐냐면 어제 경기도 10대 2로 개털리는 과정에서 오늘 이제 셰인 맥클라난 나오죠. 맥클라난이 지난 리앱 등판에서 투구수를 이제 49도 제가 알기로 안 던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일 아이에 들었다 들어오는 건데 투구수가 너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 길게 던지지 못한다는 변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리즈에 이제 클레빈저죠. 클레빈저가 이번 계속 클리블랜드래. 볼티모어와의 시리즈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털렸었죠. 이 1차전이었었나요? 그때 나왔을 때 털렸고 어제도 털렸고 그 다음에 스티븐 마츠도 어제 공략당했어요. 자완 투수들이 다 털리는 양상 속에서 경기를 펼치고 말았고 이번에 이안 시모어도 좌투수죠. 시모어까지도 지금 공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템파베이가 꺼냈던 자완들이 다 버티지 못하는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맥클라난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당장 이거를 이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게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시모어도 그때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결국 홈런 맞았던 게 누구예요? 피트 알론소였단 말이죠. 알론소가 지금 말도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시리즈뿐만이 아니라 알론소가 지난 이제 텍사스 원정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고 해당 8경기 연속 안타를 때리면서 기록한 안타만 무려 이제 16개입니다. 16개. 그 중에서 홈런만 포함이 된 게 4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론소는 어마무시한 타율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 단기 성적에서. 그래서 오늘도 볼티모어 투수가 브랜든 영으로 절대 만만치 않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나온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로 스윕패를 당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경기 다 보셨다는 분도 계시고 한데 진짜로 이 경기는 템파베이의 타격에서 지금 심슨이 열심히 분전하고 있고 아란다도 마찬가지고 분전하고 있고 디아즈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치고 있긴 한데 그게 지금 효율성에서 디트로이트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짜서 그런가? 볼티모어가 훨씬 더
지금 효율성에서는 압도적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몰아치면서 장타 단타 가리지 않고 득점하는 과정이 매우 매끄러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심슨, 그다음에 얀디 디아즈, 아란다, 브랜든용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 이게 쉐인 맥클라난이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닝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 요소까지 있다면 지금 이번 시리즈에서 템파베이의 불펜들이 온전히 역할을 하지 못했던 요소까지 반영을 한다면 볼티모어 입장에서 왜 이거를 굳이 져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4연전 수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얘는 이 경기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볼티모어가 계속 이기는 경기만 봤어요. 우리는. 그리고 템파베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와, 이 새끼를 또 지네. 이 새끼를 또 지네. 와, 이 새끼 병신이네. 이 생각으로 계속 머리가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에도 그렇게 바라봤을 때 이 좌투수들이 계속해서 공략 당했다라는 점과 현재 불펜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모두 부족해진 게 템파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쩔 수 없지만 이것도 템파베이가 개똥배 받은 거 사실 맥클라난이 너무 고점으로 평가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볼티모어 역배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일지언정 사실 템파베이에게 이렇게 낮은 배당이 주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8배 너무 성나가요. 이거는 너무 성나갑니다. 템파베이가 오늘 경기에서는 그래도 1.65배 이상은 받았어야지. 아, 그래도 템파베이 걸만한 리스크라도 있는데 한데 이거는 정배 가기에는 배당도 존나 석연치 않고 그냥 역배가고 치울래. 아니면은 볼티모어 2.5 프랭 가면은 훨씬 더 낫죠. 1.48배, 1.3배 뭐 배당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넌 그냥 프랭 가고 말지. 뭐하러 이거 템파베이 정배 뭐하러 갑니까? 지금 이 경기 이렇게 보고 맞죠? 그래서 저로서도 지금은 볼티모어 프랭 역배 사이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경기들 중에 가장 똥배 경기고요. 필라델피아는 어제 1회부터 이어졌었던 위기 속에서 결국에 말루 파울런 맞고 이제 파울런 뒤에는 뭐다? 삼진이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대로 씨발 말로 홈런 쳐맞아가지고 이제 박살나버린 경기가 되어버렸던 이제 이 경기 초반이었던데 그게 또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필라델피아가 7대5로 오히려 미네소타를 꺾어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어제 경기에서는 지금 트레이 터너가 제가 알기로 발목 쪽인가 그쪽에 하고 이제 멍이 좀 들어가지고 타박에 의해서 경기 휴식이 또 이루어졌었고 라인업도 빠지고 해가지고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지금 트레이 터너가 없는 상황에서도 필라델피아가 2루 자원에서 이제 스탁과 함께 그 아라이즈 그다음 저 유격수 쪽에 이제 소사 대신 쓰면서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운영을 또 이제 깔끔하게 해냈습니다. 팩트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홈에 돌아온 필라델피아와 어제 막판에 사너와의 홈런부터 시작해서 마이애미의 승리를 또 여유롭게 만들어줬었던 타선의 활약이 있었던 그 경기력으로 또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원정길에 오른 마이애미와의 대결로 이루어지는데 선발 밸류가 이미 조금은 차이가 나는 감이 있죠. 제가 최근에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많이 까내리고 있어요. 얘가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벌써 15승 4패로 지금 다승 1위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경기하는 꼬라지를 보면 사실 지난 세인트루이스전이 진짜로 너무나도 이제 기적과 같은 경기였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그날 경기도 볼 비율은 꽤나 높았어요. 근데 4사구가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된 볼질이면 참 다행인데 실제로 지금 산체스가 던지는 이 슬라이더가 우타자 발모가지 쪽으로 도가니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업도 너무 이제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타자들이 눈만 감으면은 이거 볼넷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라는 공들이 너무 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경기를 보면 또 타자들이 거기에 스윙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산체스가 최근에 흔들렸던 경기들이 대거 원정 경기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다행히도 뭐다? 네, 홈 경기예요. 이러면은 조금 더 산체스의 피칭이
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특히 그래도 8월달 3경기를 던지면서 8월 첫 번째 볼티모어 원정에는 6이닝 무실점을 하면서도 삼진 11개나 잡아냈는데 볼넷을 5개나 내주는 처참한 경기력 속에서도 이제 일단 무실점으로 그렇게 승리 투수가 됐었고, 8월 3경기 1.06의 ERA로 나름 이제 도미네이팅하고 있다고 말을 하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산체스의 호투가 일부 있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크의 활약보다는 당연히 앞서야 될 테고, 어제 필승조들이 투입이 되긴 했지만 필라델피아는 오늘 이제 자완에서는 뭐 라일리도 대기를 하고 있을 테고, 뭐 슈가르트부터 시작해갖고 듀란도 당연히 나와줘야 될 거고, 경기 운영에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돼서 마헨 생각하실 분들은 당연히 마헨도 고려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 나는 그냥 일반승 먹고 빠질래 한다면은 똥배지만 일반승이라도 먹고 빠져야 되는 경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역배를 볼 명백한 근거가 단 하나도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더블헤더 2차전인데 요거는 제끼겠습니다. 프로토 발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해드려봤자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돌아가면 이제 피츠버그와 이제 디트로이트의 경기, 무롤드진스키와 이제 파머 발데스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가 지구 1위에 있는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추격하기 위해 너무나도 맹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화이트삭스의 장타에 수비에 막히는 경기가 됐어요. 실제로 뭐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안토나치도 이제 홈런 타구를 잡을 뻔한 걸 놓치고 수비에서 아쉬운 것도 있긴 했지만, 어제 MVP를 뽑아라고 하면 무조건 무라카미입니다. 무라카미가 도망가는 역전 투런 홈런을 때려냈던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역전 홈런을 내고 6대5로 추격당한 상황에서 그거를 지켜내는 1루에서 강습 타구 호수비를 잡아냈던, 그게 정말 치명적으로 디트로이트에게는 다가왔었죠. 그 득점권 상황에서 그게 빠졌으면 무조건 동점이었는데 그거를 막아냄으로써 결국 디트로이트가 패배를 했던 거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타선에서 어제도 대타로 나와가지고 삼진 당했는데 발렌시아의 얼굴이 사실 없는 건 좀 아쉬워요. 어제 경기에 안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타율이 4할이 넘었던 선수였었고, 뭐 데뷔를 하면서 지금 이번 시즌 너무나도 맹활약하면서 장타 생산력부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참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제 뭐 첫 타석 대타로 나와서 그런 건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감각이 떨어지니까. 근데 나왔을 때 그 임팩트는 정말 클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디트로이트의 타선 자체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투수 밸런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오히려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까지 경기를 좀 펼치면서도 화이트삭스에 그렇게 털렸지만 지난주 활약도 있었고, 리그에서 전체 투수 ERA는 뭐 2점대까지 유지가 될 만큼 나름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디트로이트였습니다. 화이트삭스가 그만큼 셌죠. 근데 오늘 경기에서도 디트로이트는 발데즈 카드를 꺼내는데, 어제 제가 피츠버그 보스턴 경기를 펼치면서 저도 보스턴 승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 근거로 봤던 게 결국 이 좌투 상대 데이터가 너무 약했어요. 이 2할 1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렇게 털려버립니다. 보스턴이, 맞죠? 그러면 지금 좌투 상대 데이터도 반등세가 나타나버린 피츠버그의 양상 속에서 지금 이제 그 타격에서 조금 더 기대값이 생긴다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그 와중에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어제 우천 중단이 돼버리면서 경기 시간이 좀 보스턴이랑 피츠버그가 이 좀 많이 길어졌었어요, 이게. 그래서 총 경기에 이제 소요됐던 시간, 그 딜레이 됐던 시간만 2시간 34분이나 딜레이가 됐었고, 그 여파로 양팀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를 치렀던 기간 자체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 피로도가 조금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피츠버그가 좋은 컨디션이라고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경기에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디트로이트 승 정배 나오는 거 이해는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무롤진스키가 선발로 나와가지고 최근에 성적들이 좀 많이 안 좋았었죠. 디트로이트 타격감에 공략 당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 디트로이트 승에 무게를 두면서도 피츠버그도 타격에서는 그래도 발데즈 이후 디트로이트의 불펜들까지, 어제 뭐 불펜을 원래 써야 되는 이제 한국의 SSG에 뛰었었던 드루 앤더슨이 너무 잘 던졌지만 결국 무너지면서 4실점을 했죠, 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많이 소모를 해버렸고, 이제 남아있는 불펜들에서도 어제 공략했던 뭐 홀튼도 좀 어려워질 것 같고, 투수값이 조금 안 좋은 디트로이트가 되어버려서 좀 오늘도 후반까지 가는 피츠버그가 가만히 뒤지진 않을 것이다,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점의 낮은 기준점이 잡혔지만 저로서는 오버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턴과 애리조나의 경기인데, 보스턴은 지금 배우 나올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리조나가 어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애리조나 승 봅니다. 보스턴 정배 못 봐요. 일단 보스턴이 어제 똑같습니다. 피츠버그랑 경기가 지연되면서 피로도가 이제 분명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감보와 뭐 오프너 나올 수도 있죠. 자완 상대 뭐 캐롤 상대한다고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나올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당장 바라봤을 때 애리조나 입장에서 어제 패배를 했음에도 최근 수치만 놓고 봤을 때 도저히 보스턴과 싸움에서 밀린다라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투수면 투수, 투수력이면 투수력, 타격이면 타격, 오늘 선발 매치업에서도 마찬가지. 여타 지표들이 오늘도 보스턴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적을 조금 반등시키려면 누적 데이터로 해서 한 달치 표본으로 봤을 때는 보스턴이 앞서죠. 왜? 그 연승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스턴은 그게 꺾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한 달 표본에서도 보스턴이 앞선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잘했던 구간이라서. 근데 그 앞서는 것도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홈런 생산성에서도 뭐 약간 앞선다라는 느낌 정도만 바라봐야 될 거고, 애리조나가 한 달 표본에서도 단순 타격치 수표로 보잖아요. OPS도 앞서고, 그 다음에 그 OPS 앞서는 게 결국 타율 때문에 앞서요. 그리고 득점 생산 수준에서 보스턴보다 약간 밀리는 건데, 뭐 도루면 도루, 그 다음에 뭐 홈런이면 홈런,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지 안타 생산 수부터 해가지고 여타 지표들이 그런 이 한 달 표본에서도 이미 애리조나가 보스턴을 앞선다는 거예요. 한 달이면 이제 딱 후반기죠. 7월 이제 중순 때 21일인가 그때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정도 수치에서 지금 보스턴이 애리조나를 앞선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그냥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오늘도 뭐 애리조나 입장에서 브렛 뭐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첫 데뷔전 좀 아쉬웠다가 뭐 너무나도 그 이제 캐시 마이즈를 상대로 압도적인 피칭을 하면서 데뷔 첫 승을 이루었었고, 그 다음 등판에서 6이닝 퀄리티 스타트 피칭에 성공을 해주면서 이제 두 경기 좀 안정화가 됐다라는 느낌을 주는 선수인 건데, 그거에서 준 임팩트 자체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애리조나의 불펜도 약하지가 않아요. 보스턴도 세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베이오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공략이 이루어졌을 때 애리조나는 오늘도 모레노, 캐롤, 그다음에 어제는 좀 많이 아쉬웠지만 케테마르테도 강스타고 친 거 보면 어제 컨디션 나쁘지 않아 보였거든요. 케테마르테, 그다음에 타와, 맥켄 다 타격 괜찮고, 여기에 이제 활용 점정으로 진짜로 이 경기를 폭파시켜줄 존재가 있다면 역시나 아레나도가 돼야 된다. 아레나도가 치는 경기가 애리조나가 이기는 경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플레이어가 저는 아레나도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좀 터져주면 의외로 애리조나가 진짜 쉽게 이길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까지도 보여져요. 물론 보스턴도 콘트레라스, 라파엘라, 특히 홈 경기에서 아브레이유, 그 다음에 모나테리우스 매섭습니다. 절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타자들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점이 9점 이렇게 해서 잡혀있는 것도 납득을 해야 되는 경기고요. 충분히 아마 내일 가장 엔터테이닝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맥레인과 워커빌러의 경기예요. 워커빌러가 6월달에 1점대 ERA로 진짜 미친 크레이지 보드를 장착했다가 7월달에 9점대로 폭락했었죠. 그리고 반등이 된 이제 8월달에 조금 나쁘지 않은 피칭을 해주고 있는 양상 속에 과연 오늘도 버틸 수 있냐예요. 일단 타선에서는 매츠가 워싱턴 상대로 그렇게 똥줄 승을 가져가는 경기들이 계속했고, 경기 표본은 나쁘지 않았음 팩트지만, 샌디에고가 제가 운이 없었죠. 진짜로 하필이면 건드렸던 경기에 샌디에고가 졌었죠. 그때 이제 칸티뉴 상대로. 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샌디에고는 분명 타격에서 최근까지도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도 맥레인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샌디에고의 타선이 일부 죽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까지 보여주고 있는 샌디에고의 타선은 이제 크로네너워스, 마차도, 타이 프랜스, 잭슨 메릴, 그 다음에 랭이포까지 이어진 타선, 얘네들이 타격감이 정말 나쁘지 않아요. 매츠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보비셋을 중심으로 일단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보비셋을 필두로 한 중심 타선에서의 타격 집중력이 또 얼만큼 나올 수 있느냐. 최근에 이제 토렌스도 이제 6경기 정도
이제 기용이 돼가지고 좋은 타격했는데 오늘 또 알바레즈 나오고 있죠. 이게 별로 전 좋은 상황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좀 안 좋은 건데 뭐 전남 투수 보수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보비셋 남아 있는 거는 벤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 더 하면 이제 제라드 영까지 얘네 세 명이 띄엄띄엄 해가지고 활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중심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워커빌러를 상대로 매치가 공략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 수준 자체가 샌디에고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냐? 불펜 차이 때문이죠. 어제 경기도 모레온이 나오긴 했지만 메이슨 밀러 얼굴도 안 비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에스트라다 로드리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레온 연투 가능하고 이제 메이슨 밀러까지 가는 과정에 뷰러 5이닝만 던져줘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잭슨 메릴, 그 다음에 랭이포,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캠프사너도 요새 좀 잘 치고 있고 타이 프란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금 타티스 주니어도 최근에 또 홈런은 또 계속해서 때려내고 있죠. 지금 벌써 이제 10경기 5개인가 홈런이 거의 그런데 타격이 잘 되고 있는 선수들 오늘 매치 원정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나타난다. 매치 타선에 비해서 훨씬 더 득점 생산성에서 뛰어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불펜이 약한 뉴욕 매츠가 이 경기를 워싱턴전처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못 봅니다. 샌디에고 승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캔자스 시티와 애틀레틱스의 경기인데 마이클 와카 대 이제 바넷의 경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믿음의 영역이 되죠. 어제 드디어 커리어 처음으로 카메룬이 개인 첫 완봉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노이트에 가까운 경기였었죠. 퍼펙트를 해도 이상하지 않았었는데 딱 볼넷 하나와 안타 하나만을 허용한 채 활용 점정으로 마지막에 삼진 잡는 선수는 이제 트라웃이 되어버렸어요. 요새 보면 트라웃이 좀 명장면 제조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WBC 오타니가 마지막에 삼진 잡았던 스위퍼 삼진 제물이었었고 이제 어제는 카메룬에게 완봉승을 허용하는 마지막 삼진 제물이 되었었습니다. 투구수 거의 129 가까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거였었고 이제 오늘 경기도 확실히 좀 좋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캔자스 시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트리거 하나 공개하겠죠. 뭐 예상하셨죠? 네, 애틀레틱스 승 트리거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도 네, 애틀레틱스는 트리거가 나왔었고 5대2로 승리를 했어요. 네, 오늘 녹화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금 뭐 트리거는 애틀레틱스 승이다. 뭐 그거는 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뭐 매일 나와요 그냥 이 새끼들. 업체도 뭐 바뀔 생각을 안 해요. 어제도 이제 애틀레틱스 승 트리거 냈던 업체 중에 3개의 업체가 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경기 하나가 이제 팍스 였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오늘 경기는 팍스 아닙니다. 오늘 경기는 팍스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뱃365 네, 뱃365 뉴저지 지부에서 네, 애틀레틱스 승 트리거를 냈습니다. 팍스는 아직까지 트리거 낸 게 없어서 아마 내일 오전에 아마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3만원 멤버십입니다. PC로 가입하셔야지 이제 저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가 안 나가서 딱 3만원 나갔고요. 모바일로 가입하시면은 거의 4만원 가까이 나가니까 가입하실 거면 PC로 가입하시고요. 이제 내일 오전 6시경에 제가 일단 트리거는 최신화 해드릴 겁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일단 지금은 팍스는 트리거를 안 내고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 아실 테지만 일단 오늘은 뱃365 뉴저지 지부에서 트리거를 내고 있고 그거는 애틀레틱스 승이다. 근데 캔자스 시티가 홈에 돌아온 시점에 젠슨, 바위쭈, 캥길리온 뭐 돌아온 이제 가르시아부터 해가지고 지금 타격이 올라올 수 있는 가치가 매우 높아지는 경기예요. 이 경기가 캔자스 시티가 실제로 최근까지 경기를 펼치면서 팀 옵션으로 봤을 때는 성적 자체가 매우 좋지 못한 축에 속한 팀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를 치르면서 캔자스 시티가 LA 인저스 시티를 너무 잘했다고 하더라도 잘했던 것 같지만 이제 6경기 동안 보여줬던 캔자스 시티 타율은 1할 8푼 9리 팀 OPS 0.560 리그 29위 수준이었고요. 너무 좋지 못했죠. 그래서 이 성적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와카가 잘 던질 것까지 인정해요. 타격이 살아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타격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래도 캔자스 시티가 경기를 펼치면서 잠깐만요.
예, 캔자스시티가 경기를 펼치면서 홈 경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점수가 안 나는 경기를 펼쳤던 경기는 많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이제 샌디에고와의 홈 시리즈에서 캔자스시티가 냈던 점수만 3경기 만에 15점이었었고 샌프란시스코를 수입하면서 냈던 3경기 동안에 냈던 점수도 총 12점, 경기당 평균 4점 정도는 냈었고 미네소타 시리즈 위닝 치르면서도 냈던 점수는 이제 총 13점으로 3경기 동안에 경기당 4점 이상의 점수가 났었고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를 3경기 치르면서 1승 2패를 기록하는 동안 냈던 점수도 12점으로 경기당 평균 4점 정도가 나왔었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 정도 값의 기대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와카가 버티는 수준에서는 이게 캔자스시티가 언더게임이 될지언정 이기는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단기 성적에서 캔자스시티가 그렇게 승률을 떠나서 지금 점수가 안 나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것도 팩트이고 그 과정에서 쳐져야 되는 선수들이 지금 좀 너무 많은데 그 과정에 지금 이제 치고 있는 선수는 캥겔리온, 바위쭈 2명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캔자스시티의 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살아나야 되는 거는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라인업에 있겠지만 메시, 그 다음에 저거 이제 가르시아 주니어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힘을 더하려면은 러프틴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젠슨이 더 훨씬 잘 쳐줘야 돼요. 이 젠슨이 지금 40타수 4안타입니다. 이렇게 못 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1번 나와가지고 맨날 죽고만 있으니까 득점 효율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홈 병살 치면서 병신짓 해버리는 이 살바도르 페레즈, 이 뚱띠, 이 노땅이 이 새끼도 요새는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이 1번과 4번 5번 역할을 해주는 이들이 좀 더 분전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견해는 있습니다. 캔자스시티 지금 아킬레스건인 이들이에요. 얘네 둘이가 그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요소는 있을 겁니다. 일단 저는 캔자스시티 승 말씀을 드리는데 트리거는 애틀레틱스 승 트리거가 나와있다. 뭐 믿을만 하냐라 그거는 뭐 말하기가 애매하죠. 사실 그렇게 치면 제가 훨씬 나아요. 트리거보다. 트리거들 승률이 트리거 받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보면은 높으면은 진짜 뭐 한 64% 이런 팀 이런 업체 가끔 나오고 보통 보면은 뭐 못하면은 40%대도 있고 뭐 50% 58%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렇게 치면은 저는 지금 8월달에 7월달에 20승 3패 했고요. 8월달에 10승 5패 하고 있으면 제가 훨씬 낫죠. 그렇게 치면은. 예. 근데 트리거가 이렇게 적중을 하면서도 이제 뭐랄까 맞추는 것들의 배당이 너무 높다 보니까 승률이 40몇 퍼센트, 50% 초반대 나와도 수익률이 높은 이유 그거는 얘네들이 맞추는 경기들의 배당이 존나 높기 때문이에요. 보통 보면은 막 2.5배, 2.6배 이렇습니다. 해외 배당 기준으로 역배들이.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걸로 측정이 되고 있죠. 또 적중률로 따지면은 제가 나아요 차라리. 네. 아무튼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미네소타 대 이제 애틀랜타 경기인데 애틀랜타는 진짜로 개빡칩니다. 진짜로 어제도 뭐 이래나 저래나 애틀랜타 이겼고 그 과정에서 활약했었던 이제 올슨 진짜로 그거 맞자마자 좆됐다 싶었어요. 그냥 딱 어제 앤디 파이스랑 그 다음에 올슨 홈런을 맞자마자 그냥 갔다 싶었던 경기 홈런이었고 두 개 다 저를 울렸던 홈런이죠. 근데 오늘도 이제 미네소타랑 경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경기 애틀랜타 승 봅니다. 어제 애틀랜타도 사실 더 많은 점수를 냈어야 됐는데 소로카에게 정말 공략을 잘해줬음에도 후속타가 나오지 못해서 위기를 많이 넘겼던 경기였어요. 솔직히 애틀랜타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어제 아쿠냐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올슨도 마찬가지고 알비스도 마찬가지고 오스틴 라일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비스도 마찬가지고 너무 잘 쳤습니다. 타격감이 너무 좋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요. 미네소타도 분명 좋은 건 맞는데 마틴 페레즈가 지금 그 똥볼 가지고 버티는 수준 자체가 지금 제 이제 편견을 이미 깨버리는 수준까지 이미 너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투수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투수는 어제 나왔었던 로건 핸더슨 그 친구 진짜 좋아하고 아니면 아예 파이어볼러 그런 친구를 좋아하는데 페레즈는 그러기에는 지금 이제 올해 나이도 벌써 35 옛날 우리 한국 나이로 치면 37이에요. 근데 지금 8월달에 3경기 전부 무실점 피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특히 뭐 다 홈 경기였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너무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딱히 제가 까내릴 만한 명분 자체를 찾기가 어려울 만큼 페레즈가 지금 뭐 거의 제2의 전성기급 활약을 하고 있죠. 얘가 진짜 알짜배기로 이제 써먹혔을 때가 한창 텍사스 이제 막바지에 커리어 이제 FA 되기 전에 막바지에 진짜 알짜배기로 잘 써먹다가 이제 두 번째 전성기급 활약을 한다고 들어갔을 때가 제가 볼 때는 그 보스턴 때였던 것 같아요. 전성기는 아니고 나름 중용됐을 때. 예, 그때 이제 딱 류현진 말기였죠. 류현진 MLB 말기쯤이었는데 그때 딱 류현진과 유사한 피칭 컷 이제 컨셉을 갖고 있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롱런하면서 기량이 죽지 않고 있고 현재도 지금 버틸 수 있는 걸 증명하고 있는 선수라서 오늘 제가 뭐 이거는 미네소타 승을 또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 어차피 바람 외야로 불면은 홈런 싸움인데 페레즈가 가지고 있는 이번 시즌 지표 슬러그 수치 이 값이 0.35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오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미치죠. 그런 페레즈에 비해서 메이저리그 평균이 0.4 딱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페레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못 미치는 이제 메이저리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치가 이미 이번 시즌에 나오고 있고 그 값이 0.446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홈런을 누가 더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어차피 둘 다 홈런 치는 팀인데 따졌을 때는 오버가 좀 더 많이 맞을 것 같다 라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그냥 애틀랜타 승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제도 뭐 필라델피아 경기 보면서도 느꼈지만 미네소타도 빠따 뭐 터지면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일단은 저는 조합으로 활용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글레시아스 어제도 무사 1, 2루 주는 과정에서 솔직히 이글레시아스 요새 블론 세이브 할 때도 진짜 많고 마무리 체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애틀랜타 요새 뒷문이 좀 약합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시카고 더비 있는데 이제 컵스 대 화이트삭스, 컵스 홈에서 이뤄지고 선발 투수는 이마나가 대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카고 화이트삭스 승 역배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컵스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세인트루이스의 경기를 어떻게 했던 간에 그걸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이마나가의 최근 행보가 너무 이제 화이트삭스가 상성이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마나가가 최근에 무너지는 경기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문제가 뭐였어요? 홈런이에요, 홈런. 장타 때문에 계속해서 빠갈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마나가의 피칭이. 지난 이제 워싱턴전에서도 홈런 3방 맞았었고 LA 다저스에게도 난타당하면서 결국 실점했던 거는 홈런이었었고 양키스한테도 1회부터 솔로홈 2번 맞고 그것 때문에 졌었고 그러면 지금 홈런에 이렇게 노출되는 이마나가가 잠깐 이제 7월달에 반등세가 있었다지만은 그전에도 홈런에 계속해서 노출되었고 특히 5월달 6월달에 진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장타 노출된 거는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라카미, 근데 바르가스, 그 다음에 좌투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리척, 좌투수 진짜 스페셜리스트예요. 좌투수만 만나면 세죠. 어제도 그리척이 좌투수 상대로 홀튼 상대로 이렇게 공략했던 거였었고, 그 다음에 슈퍼루키, 특히 오늘 좀 아쉬운데 우투수 상대로 강한데 얘는 좌타석에서 잘 치죠. 그래서 좌투수가 나올 때 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몽고메리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좀 함정이다. 아쿠냐 로저스 얘는 좀 함정인데 오늘 뭐 피터스 로모나 아니면은 뭐 왜 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로저스 좀 함정이에요. 이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무튼 요거 진짜 만만하게 못 봅니다. 오히려 컵스 입장에서 루이스 카스티오를 뚫어내고 장타를 때려내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루이스 카스티오도 무너지는 양상이 동일하게 홈런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게 둘 중 누가 장타 안 맞냐 싸움인데 루이스 카스티오는 증명을 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지표 보면서도 말씀했어요. 얘는 타구 발사 속도가 애초에 정구종이 90마일이 채 안 돼요. 그냥 실투 몰린 것 때문에 홈런 맞아갖고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7월달에 보냈던 건데 지금 커맨드 되는 양상 속에서 물론 리그에서 타격 최하위권 수준의 팀을 만나서 친정팀을 상대로 신시내티에게 성적도 얻어냈던 성적이지만 분명 좋은 기량을 펼쳐냈습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컵스를 상대로 장타 허용이 줄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컵스가 가지고 있는 불펜 뎁스와 그 다음에 이마나가의 지금의 약점 이런 부분들은 화이트삭스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충분히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도 정배 못 봅니다. 역배 보게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화이트삭스 경기 제가 어제도 이거 오버 썼죠. 지금 화이트삭스도 마찬가지고 시리즈들이
치는 거 보면은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디트로이트도 마찬가지인데, 디트로이트 지금 타선이 지금 경기할 때마다 좀 이제 빡세게 이루어지는 게 볼티모어, 그 다음에 저 이제 화이트삭스, 디트로이트, 샌디에이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뭐 세인트루이스, 그 다음에 지금 콜로라도도 심상치 않고, 뭐 얘네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컵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 뭐 기준점 8.5점 오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그래도 선발이 그래도 이름값은 좀 있으니까 그 언어보는 제끼고 그냥 뭐 어떤 점수차가 됐던 결국 클러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쪽은 컵스 쪽이지 않나. 시카고 컵스 화이삭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화삭 역배 오늘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정배 내가 진짜 많이 말을 안 했죠. 생각해보면 맞죠? 역배 가능성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 LA 다저스. 이거는 그냥 오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스넬이라는 선수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이 스넬이 5경기, 4경기 이상 이제 소화했던 원정 경기 중에서 ERA가 4.0 아래인 이 원정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팩트로 냉정하게 거의 없어요.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약한 스넬이고 실제로 쿠어스필드도 커리어 5번 와가지고 1승 1패 기록하면서 ERA 5점대, WHIP 1.5였나? 1.8이었나? 아무튼 이게 많이 약해요. 코어스필드에서 분명 스넬은 정상적인 투수가 분명히 아니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콜로라도, 샌프란시스코도 이제 데버스가 스플래시 샷을 때리기도 했고, 콜로라도도 오늘 경기에서 스플래시 한 방을 또 날려내면서 진짜 홈런 쇼를 보였고, 각 합쳐서 20점을 도합 20점을 뽑아내는 경기를 했는데, 콜로라도도 타선 절대 무시 못합니다. 오히려 다저스가 하는 꼬라지 보면 뭐 미러키가 셌다라고 하더라도 답도 없죠. 네, 진짜로. 거기다가 스가노. 스가노는 원래 언더게임 하는 선수긴 해요. 맞죠? 근데 이번 시즌 유독 이제 약했던 팀, 가장 약했던 팀을 뽑으라면 그게 바로 다저스였습니다. 다저스 상대로 2번 등판에서 2번 다 폭망했고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스가노가 다저스를 상대로는 조금 어려운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양 팀이 실점한 수준은 분명 높은 양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5점이라는 높은 기준점이지만 오늘 경기는 좀 점수가 나지 않을까. 스넬도 볼질할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경기가 될 거고, 안타 맞을 가능성까지도 너무 다분한 경기인 것 같고, 저는 이 경기를 오버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 방송 긴 거 존나 싫어하시는 분들 경기 수가 적어서 40분 만에 끊었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긴 영상 보는데 시간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1,000원꼴입니다.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이제 표를 다 이제 미리 라이브 하기 전에 올려드려요. 방송 영상이 10시 업로드 되면 방송은 보통 9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올려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보실 수 있는 건 9시 이전인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좀 이렇게 네 후원 좀 해줄게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고 또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멤버에 가입하시면은 해외 베팅 업체 구매 트리거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주력 한 경기도 제가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경기 전에 정경기 결과 예상표를 올려드리니까 도움 되실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가입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건승하시고 오늘은 녹화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